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기업체에서 보통 조직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베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잘 못해서 이제 분석을 위한 의뢰를 저희 회사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서베이 분석을 했을 때 업체한테 의뢰했을 때 고객사에서 제공해야 될 파일 리스트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많은 기업체를 거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좀 잘 전달해도 쉽게 분석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서베이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업체한테 재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비즈니스함에서 크게 두 종류 형태 때문에 저희 회사 쪽에도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A라는 업체가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 업체가 이제 그 진단 툴, 고객사에 만든 설문지 프레임을 가지고 조사해서 분석하고 했는데 분석 결과 보고서가 허접한 거죠. 그래서 허접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윗분들이 보고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쪽으로 다시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건 사실 분석 보고서는 아시겠지만 실제 한 큰 대기업에서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분들은 윗분들의 그 관심사항이나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뢰하는 경우 뭐냐면 실제 데이터 분석을 1차 분석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된 결과 가지고 이제 임원이나 대표에서 보고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야. 주간 부서에서. 왜? 실제 분석 누가 하냐면 대리급이나 가장급 초임 정도 하다 보니까 실제 분석은 그냥 항목별로 뭐 3.1점, 3.2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그딱 보는 순간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발생되는데, 서베이 분석의 핵심은 아시겠지만 우리 조직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규명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명을 하는 것보다 점수만 몇 점 했는데 그 단편 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SI 매트리스 막 그려보면 이게 겹치는 도 있고 뭐 소속별 특성도 있고 가면 직급별 특성도 있고 남녀 성별 특성이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 조직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라고 보고하는 게 이 서베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항목별 점수로 이제 하다 보니까 윗분들이 보고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다시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두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 서베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이제 고객사가 이제 저희 쪽에다가 이제 의뢰할 때 세 가지가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주는 시점이 뭐냐면 킵오프 때. 그러니까 저희 업체가 확정되고 분석 대행이라는 업체 확정되고 킵오프 미팅 합니다. 킵오프 미팅 할 때 그때 저희 쪽에 제공하는 파일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설문지 원본을 주셔야 돼요. 뭐 그걸 뭐 PPT 좋고 JP 좋고 PDF 좋고 설문지 문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문항은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 제목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문항을 주시면 문항이 몇 개 문항이고 그 다음에 척도는 어떻게 했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셔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도 중요한 포인트, 인구 통계 항목이 뭘로 되어 있냐가 중요해요. 이거 뭐 대표적인 소속이죠. 그다음에 직급이나 뭐 성별, 또 어떤 데서 연령별로 할 수 있죠. 이런 인구 통계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구조도 파악할 수 있게끔 프레임을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설문지를 읽어보면 뜻은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 지금 설계 도면은 거죠. 실제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다 진 상태가 아니고, 조망도, 조경도만 봐도, 이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 프레임을 주셔야 돼요. 진단지 프레임. 이 엑셀로. 대항목이 뭐고, 중항목이 뭐고, 소항목이 어떻게 됐고, 소항목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게 있어야지만,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걸 분석의 방향을 잡아요. 잡고 이거 나중에
블랭크 차트에다 써야 되는 거군요. 사실 블랭크 차트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이거 구조를 반드시 주셔야 돼. 근데 고객사들은 2번을 많이 안 줘요. 그 대부분 다. 대부분 다 1번만 있다 여기에요. 왜냐면 1번만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서 내려온 설문지를 가지고 계속 쓰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 자체가 다 없어져죠. 있었는데 어느 PC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1번만 줘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 전부 다 또 우리가 다 입력해야 됩니다. 프레임을. 아, 이런 구조도 되어 있구나 알 수 있게끔 역으로 구조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설문지 로데이터 주셔야 돼요. 엑셀로 된 반드시 엑셀로 된 로데이터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로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냐면 의미 있는 데이터도 분석해야 됩니다. 통계 분석을 해서 다양하게 분석한 다음에 요걸 분석을 하기 전에 블랭크 차트 보고서를 먼저 만들어서 그 2차 미팅 때 보고합니다. 자, 구조가 있고 척도가 있고 이거 통역이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 앞으로 분석의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분석 방식이 진짜 무한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케이스별 다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주요 이슈, 핵심 이슈, 주요 이슈 뽑아내는 게 목적이지, 그 목적에 적합한 분석을 알 수 있게, 흐름을 알 수 있게 블랭크 차트 보고서, 블랭크 차트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팅 때, 2차 미팅 때 보고요. 그래서, 고객사가, 소속은 또 1번이 A본부, B본부, C본부가 아니고 C본부, A본부, B본부 순서가 될 수 있고, 직급도 보면 어떤 조직은 뭐 가장 이제 사원 대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책임하는 그 순서도 중요하고, 남자 성비도 남자가 먼저 보여줄 건 여자가 먼저 보여줄 건지 이걸 내부적 보고 스타일 맞게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는 그 블랭크 차트 보고서에 그냥 결과된 지속감만 딱 있고 분석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도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 포함되어 있자면 키퍼포 미팅 때 저희는 뭐 하냐면 소속별로 그 특성을 들어요. A본부는 뭐 생산팀인데 그쪽은 내부적 이슈가 어떤 것도 있고, B본부는 그쪽은 팀장들 리더십이 좀 엉망이다 이렇게 해서, C본부는 본부장이 스타일이 너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다, 이렇게 좀 정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정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실제 서베이 분석할 때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무적 내용을 다 듣고 분석해야지만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분석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베이 분석 대행 시 고객사가 업체에 제공해야 되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주셔야지만 짧은 시간에 분석 가능합니다. 분석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분석은 보통 좀 짧게 걸리면, 좀 문항이 작으면 일주일만 끝나고, 근데 문항이 길면 맥시멈 1.5주, 1.5주,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지수값으로 만드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이면 다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걸 막 분석해서 의미 추출하는데, 사실, 의미 추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데이터 막 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중요해요. 해석을. 그 해석하는 시간에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뭐 만드는 일주일만 하면 되고, 그걸 막 의미 추출합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을 만들고 헤드 메시지 만들고 이런 작업이 꽤 많이 걸리죠. 보통 한 2주 정도면 이 분석 보고서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